(2020년) 수익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 최강자 결정전. 네,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하는가? 주식 왕전. 전 진행을 맡은 장유리나 한예진입니다. 금일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600선을 돌파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1,300억 원 순 매수하면서 소폭 상승, 900선 탈환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이렇게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은 많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왕전 참가 전문가들의 종목 수익률은 날이 갈수록 매번 놀랍습니다. 무려 오늘도요, 4개의 종목이 목표가를 도달, 수익을 실현한 종목들이 나타났는데요. 맞습니다. 12명의 쟁쟁한 주식 전문가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주식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알려줄 주식 왕전, 지금 빠르게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 일정입니다. 총 4주간 10명이 참가해 조별리그로 진행합니다. A조 5명, B조 5명, 이중 각조 상위 2위까지 결선에 진출합니다. 결선은 총 8명이 5주간 풀리그 형식으로 진행하고 누적 수익률 1위가 최종 주식왕으로 등극합니다. 대회 진행 방식 안내입니다. 매주 2개 종목이 TV와 온라인으로 제시되는데요. TV 방송은 해당 출연료일에 생방송으로 제시되고 온라인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통해 제시됩니다. 자, 오늘 편입된 온라인 제시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바로 DBS 전문가의 미래에셋벤처 투자입니다. 장중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자, 종목 편입 안내입니다. 시초가부터 당일 저가의 중간값으로 매수 체결하고요. 목표가 손절가 도달 시 1회 안에 변경 가능합니다. 목표가 손절가 미도달 시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2분 안에 공지 후 매도할 수 있고요. 비중카드는 본선 기간 중 단 1회 사용 가능하고요. 편입 종목의 상승률 곱하기 2가 적용되겠습니다. 네, 오늘 편입 온라인 제시 종목 현황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DBS 전문가의 미래에셋벤처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중의 목표가 달성한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본선 A조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그렇게 무겁다던 조선주가 잭팟을 터뜨리면서 모든 종목을 조선주로 편입했던 단타장인 전문가가 1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무려 지난주 금요일 수익률보다 40% 이상 급증하면서 현재 67.16%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주식 범선생, 금일 KPN테크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요. 3위는 리더스탁 전문가, 4위는 주미남 전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2위와의 수익률 차이는 단 7%. 마지막으로 5위는 주식 어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식왕전 본선 B조 현재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B조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파라오 전문가 GH신소재 YBM넷 편입하면서 현재 52%가량 누적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행복펀드 전문가 현재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오 전문가와는 단 1.5%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은 디베스 전문가와 주식형님을 제치고 한 단계 올라섰고요. 주식형님, 다비드 전문가는 각각 4위,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편입 종목 탑5 보겠습니다. 1위와 2위, 3위는 GH신소재, 현대미포조선, KCTC 확정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차례로 위치해 있고요. 4위는 금일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단타장인의 HSD 엔진 상승률 23.3%, 현재 목표가를 상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5위를 주미남 전문가의 참 좋은 여행, 오늘 수익 실현을 하면서 22.32% 확정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본선 종료까지는 단 9거래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최종 무대인 결선에 가게 될 전문가분들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편입 종목들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지켜보느라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안 그런가요, 유진 씨? 맞습니다. 자, 오늘 밤 새로운 편입 종목들이 이분들과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식 왕전 본선, 오늘 밤 이분들이 다시 한번 라이벌전을 준비합니다. 무서운 상승세로 A조의 다크호스로 불리는 남자, 주미남 전문가. 네, 이에 맞서는 주식왕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필명. 지난주에는 꼴등이라는 자극을 받고 당당히 B조의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주식왕전 생방송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생방송 종목 편입을 앞둔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남 전문가님, 파라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파라오 전문가님, 또 네. 처음 주민남 전문가님을 만났을 때는 이 5위였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1위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뭐 기분이랄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뭐 주민남 전문가님이 이제 제가 아닌 주민남 전문가님이 보여주실 때가 아닌가. 저는 사실 저보다 주민남 전문가님 소감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네, 주민남 전문가 어떠신가요? 그래도 오늘, 이게 그렇게 보시죠. 오늘 그래도 1위는 이제 참 좋은 여행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그런 또. 만큼 오늘 그쵸? 하루만큼은 주민남이 1등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1등이다. 참 좋은 여행 가지고는 아직까지 모자르지 않나. 제가 봤을 땐 딱 무릎 정도까지 따라오신 것 같은데 좀 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A조에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분이세요. 주민남 전문가님 2위와의 격차가 지금 단 7%밖에 나지 않아서 지금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전략 예상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게 마지막에 또 이게 역전극을 해야 좀 더 재밌는 이제 흐름이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네. 2위까지와 이제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끝까지 좋은 이제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주민남 전문가님의 각오를 들어봤고요. 반대로 또 이제 파라오 전문가님, 저희 B조에 지금 1위에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순위를 쭉 보게 되면은 좀 신경 쓰이는 종목들이 있으신가 또 궁금하고요. 또 리뷰를 좀 해보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지요? 지금 1위이긴 하지만 좀 네.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탱고펀드 전문가님이랑 맞아요. 거의 1.5%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게 아쉬운 종목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종목 굉장히 많이 편입했는데 유일하게 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이 좀 있거든요. 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15%가량 상승세가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파라오가 드디어 추천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안 간 신성델타테크가 올라가나 싶었는데 좀 떨어져서 속상하신 분들 좀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른 이슈에 밀리면서 조금 떨어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제가 26일 날 일정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지금 LG전자에 지금 현재 이미 이사회 회동이 있고요. 지금 분사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1일 날 바로 LG전자 LG화학 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LG화학 분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인 신성델타테크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욱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까지 일정 따라서 올라가면 파라오의 1위 자리는 좀 굳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26일 일정 주목해 보시고요. 12월 1일도 일정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남 전문가님, 일단은 그러면 이제 B조에서 결선에 좀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추세 그대로. 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쭉 있는데 종목군을 쫙 봤을 때 어떤 분이 좀 결선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행복펀드님과 파라오님 그대로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역전은 없다. 네, 역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님 올라오셔야 됩니다. 결승에서 만나셔야 되니까 꼭 올라오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인정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저희가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한번 A조도 한번 드려보자면 A조 순위를 지금 쭉 살펴보면 네. 지금 단타장이 전문가님이랑 주식 범 선생님, 리더스 전문가님, 주민남 전문가님, 주식업은 이렇게 쭉 위치해 있는데 혹시 파라오 전문가님은 그럼 지금 본선 A조에서 네. 판세 어떻게 예측하세요? 역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주식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거의 뭐 고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안 올라가신 분들 지금 뭐 5위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3, 4위 정도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뭐 상한가 가면 하루에 30% 올라갑니다. 네, 그죠.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지
조금 누가 1위가 될지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시고 끝까지 좀 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A조 파라오 전문가님 역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주민함 전문가님 혹시 들고 편입하신 종목 가운데서 리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참 좋은 여행을 좀 말씀을 드릴까. 오늘 윗꼬리가 네네.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참 좋은 여행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 이 차트를 이제 좀 길게 펼쳐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저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결국 이제 참 좋은 여행만 좀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 전체적인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윗꼬리도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더 높여 신뢰도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왜 오늘 수익 실현을 하셨나요? 단기적으로 이제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지금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상승할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좀 눌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다시금 그 매도한 만큼 이제 다시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딱 그러한 부분이 딱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네.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이번 대회가 지금 9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긴 맞습니다. 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과 매도 사인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주식 왕전 3을 입력하시면 지금 3번째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방 또한 선착순 1,500명이 참여 마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기 때문에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또 편입 종목 만나볼까요? 맞습니다. 먼저 이분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언가 여유로움이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네. 자, 주민함 전문가님의 생방송 편입 종목 지금 확인해 보시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리더의 급등 수익으로 진짜 왕이 될 전문가가 누구인지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전은 제가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미친 주민함이 접수하겠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A조 다크호스 조금씩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주민함 전문가님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PSK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주민함 전문가님의 생방송 제시 종목은 PSK였습니다.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하게 할 종목인지 바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SK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을 오늘도 반도체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2,602포인트에서 이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코스피 2,6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무덤덤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2,600포인트 돌파를 했다라는 게 2018년에 역사적 신고가 2,607포인트 찍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무덤덤한,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재 상황, 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이게 저희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증권사에서도 좀 이제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삼성증권을 이제 비롯한 6개의 증권사에서 네. 2021년 코스피 예상 전망치를 평균 2,744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850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앞으로의 시장 2,600포인트는 넘어설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2,700포인트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어떤 섹터를 좀 더 집중해 봐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결국 2018년 2607포인트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워낙 강세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됐던 게 결국 IT 쪽 반도체입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지금도 이제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때의 분위기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3거래일 정도 좀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기점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15거래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3거래일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PSK라는 이제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가 네네. PSK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포트레지 공정용 PR3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공정 이후에 남은 이제 그 감광액을 제거하는 장비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공정 이후에 남아있는 그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PSK가 이게 현재 이거를 주력으로 이 장비를 주력으로 이제 납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이게 낸드 플래시 공정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장비는 그만큼 더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매출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네, 조금 보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번에 네. 삼성전자가 낸드 시장을 좀 주도하기 위해서 2021년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좀 그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낸드 점유율을 좀 더욱 높여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11조 정도의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점유율을 지키는 데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이제 낸드 플래시 176단을 완성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분히 지금 이제 이 낸드 시장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PSK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좋게 보는 관점으로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PSK는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 분석도 궁금하거든요. 차트 흐름은 어떨까요? 네, 기술적 분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PSK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도 39,800원이 이제 고점을 찍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또다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이 추세 굉장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PSK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저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5% 급등이 나왔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PSK 13% 정도 이제 흐름이 나온 만큼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도 물론 좋은 흐름이 나와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들어갈 때에 이런 반도체 중소형주 위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살짝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얼마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건가요? 제가 바라보는 거는 우선은 45,000원 정도는 좀 이제 충분히 이제 무난하게 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PSK 결국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로 매물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상승하는 만큼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이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쏠려 있는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PSK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1차 파동이 나와준 후에 옆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잡아가면서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2차 파동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기술적 차트 흐름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SK도 그런 관점에서도 갖고 오늘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스피에서 IT 투톱이 좋으니까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PSK 역시도 좋을 것이다. 반도체 안에서 장비주 살펴보셨는데 실적주로도 보셨습니다. 일단 그럼 파라오 전문가님, 뭐 네. IT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각도 궁금하고 이 네.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주민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도체 시장도 좋을 것 같고 시장도 좋게 흘러갈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제가 봤을 땐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남님의 종목이 룰을 이제 이 방송 룰을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닌가. 아, 룰을 인지 못했다. 이유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 지금 여러분들 그 종목 목표가를 보면 한 15%예요. 뭐 오늘 뭐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종목은 상한가는 가는 판에 15%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남 전문가님? 못해도 15% 정도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충분히 쉬어가는 자리 잡아놨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밑꼬리 살짝 달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좀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줘서 단기적으로 한 15%.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4위인데 네. 목표가 15%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다음 주가 저희가 또 맞아요. 이 결선에 결선이 이제 본선이 끝나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이거에 자, 대한 그럼- 답변과 함께 네. 매매 네. 전략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땀방울이 나시는 것 같은데 땀 닦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선은 주름이 좀 파라오 강해서. 파라오 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 지금 1위에 이제 위치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PSK 좀 매력도가 더 높은 게 결국에는 이 손절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손절가 32,5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이 추세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2,500원으로 딱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00원으로 이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36,500원 자리까지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민남 전문가님의 PSK 종목까지 매매 전략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1번 방과 2번 방이 마감이 되면서 3번 방이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주식왕전 숫자 3을 입력하시면 세 번째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남 전문가님의 종목 그리고 오늘 파라오 전문가님의 종목이 공개되면 그에 대한 의견,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을 통해서는 편입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과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볼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황 브리핑도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남 전문가님의 또 물광피고 바로 또 이런 뭐 비결이 아닐까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남 전문가님이 파라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종목 뭐 가져왔냐 또 궁금해하시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는 두려울 게 없다. 금리빨 빼고 수익망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연말은 따뜻한 수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각 같은 수익을 창조하겠습니다. 일정 매매를 통해 상승 종목을 선취매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 50% 이상을 기록하며 당당히 비조 1위! 파라오 전문가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파라오 전문가님의 생방송 편입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바로 한국정보인증이 될 텐데 투자 포인트 바로 가봐야죠. 이유 뭘까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렇게 또 다들 기대해 주시니까 네. 이거 또 종목을 잘못 가지고 나온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제시해드렸고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확산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까지
격상하게 되면서 현재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많이 올라왔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건들 때가 아닌 다음에 있는 종목들, 다음 이슈에 맞춰서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편입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이슈를 타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 제가 한국정보인증이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번 연도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 이슈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신규 상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그 위에 다양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 대형 신규 상장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 내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토스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스증권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 토스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뱅킹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지금 이 기업이요. 13년 만에 드디어 13년 만에 이 증권 업계, 막혀있는 증권 업계가 다시 열리는 새로운 증권사로 현재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연도인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재료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죠. 자,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이 시기하고 맞물린 게 바로 화면에 보이시듯이 12월 10일 은행 통합 클라우드 인증서 상용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 한 번쯤 거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굳이 공인인증서 안 하고요. 지문인식 혹은 안면인식 이런 굉장히 간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좀 다르게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지금 현재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지금 현재 출범하는 클라우드 인증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기준 그리고 토스증권의 상장과 함께 주목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스가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뱅킹 할 때 보통 요즘 그 돈 이체만 해도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이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할 만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을 하면 몇 조 단위 혹은 적게는 적어도 몇 천억 단위가 지금 현재 시장에 다시 한번 떠오르기 때문에 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일정과 함께 꼭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네. 한국정보인증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는 저가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했고 신규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토스증권 관련주라는데 뭐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최근에 신규 상장이 나왔을 때 관련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스24라는 주식인데요. 예스24라는 주식은 어떤 관련 주식이냐면 이 카카오 지금 현재 관련 주식입니다. 이제 카카오 뱅크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한다. 뭐 빠르면 이번 연도, 다 늦으면 다음 연도에 상장한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스24는 단기간에 이슈를 봤더니 100% 이상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 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크래프톤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께서 뭐 남자분들이 뭐 배틀그라운드라고 게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좀 운영하는 크래프톤 관련 종목인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 또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주가 자체는 단기간에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130%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정보인증 또한 관련된 주가로서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100%까지 우리가 다 먹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 30에서 50%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게다가 차트가 아직 덜 갔습니다. 저가에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급등 노려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세력주 패턴이 뭐 포착됐다라고 투자 포인트에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세력주 좀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바로 어디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이 들어가는 이렇게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출발하는 패턴의 종목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한 차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바로 튀어 올라가지 못하고 저가에서 횡보하게 됩니다. 한 차례 급등한 뒤에 기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좀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꾸준히 저가를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러한 차트에서 거래량 이후에 매물대 소화해주고 이슈
앞서 보신 대로 일정까지 확인하시면 앞서 보신 대로 뭐 급등할 때마다 적어도 한 20%, 30%씩 한 번씩 올려주거든요. 이런 파동만 먹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전형적인 세력주 파동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라는 뭐 기관 수급을 보기시기보다는 앞서 보신 대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기업이 여태까지 상장한 이후 최근 1년간 가장 큰 거래량이 요 중간 자리에서 지금 현재 네모칸 진자리에서 들어온 모습 확인되시죠? 이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고 저가를 지지해주면서 쌍바닥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아간 물량을 터트릴 수 있는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민함 전문가님은 오늘 파라오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한국정보인증 어떻게 지금 설명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게 이제 12월 10일 날에 은행 통합 클라우드 상용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이미 나왔던 걸로 그래서 이미 지금 좀 반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 존재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우려먹기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거 뭐 이미 적용받았는데 이거 더 가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점이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클라우드 상용화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클라우드가 상용화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은행 간편인증 서비스가 상용화 됐을 때 같이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토스증권까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유상증자도 현재 진행하면서 자금까지 조달했습니다. 뭐 현금 마련해놨죠? 주가 차트 만들어놨죠? 상장 이슈 뜨면 충분히 그림 그려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친하신가 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8,000원짜리 이하만 조금 고개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올 때 8,000원짜리 정도까지 뭐 조정을 받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9,500원짜리 보고 있습니다. 9,500원에서 1차 목표가 그 이후에 추가 파동까지 기대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급등하기 시작하면 20%, 30% 급등하니까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짜리 잡아놓도록 할 테니까요. 가격 전략 지키시면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8,000원 이하, 목표가 9,500원, 손절가 라인 7,000원으로 좀 잡아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저 이렇게 두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이 두 전문가님의 썰전을 평소보다도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썰전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방송 제시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 두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주식왕전 숫자 3을 입력하시면 지금 3번째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 두 종목이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썰전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 잘합니다. 다들 보셨죠? 우승. 자, 이번 대회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명장 기법 핵심 기법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냐고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1위가 잘하냐? 그럼 누가 잘할까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진심, 그 부분을 이번 대회에서도 명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국에 이번에도 목표는 우승입니다. 벌써 또 댓글 창에는 썰전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저희가요 12월 14일 월요일에 또 결선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누가 올라갈지도 또 예상되는 분들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유진 씨 누구부터 질문 들어갈까요? 주민남 전문가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파라오 전문가님이요. 고점 종목이 아닌 저가의 종목들을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주민환 전문가님 들고 오신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어서 혹시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왜 PSK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비교에 있는 점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에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 만큼 이게 연초까지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개인 주도 장세가 아니라 외국인 주도 장세이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필두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PSK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저번 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결국 이런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제 키옥시아 같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가장 먼저 치고 상승 흐름이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흐름이 이제 내년까지도 충분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45,000원 부근은 그냥 정말 최소한 45,000원 정도 이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제 흐름들을 기대를 하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내년까지도 볼 수 있다라면서 45,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반대로 파라오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나요? 마침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물어보시죠. 자, PSK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 친구가 굳이 뭐 토끼와 거북이로 비교한다고 하면 거북이 측에 해당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기어갈 것 같다. 기어갈 것 같다. 기어가서 뭐 일주일 뒤에 결승선에 좀 갈 수 있을 거냐. 좀 이게 좀 궁금한데 네. 기어간다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PSK 같은 경우 PSK와 한국정보인증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네. PSK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번 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을 돌파해준 후에 견조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그에 반면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달 10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말라 있는데 거북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PSK가 아니라 한국정보인증이 거북이일 것 같은데 그런 거 이건 어떻게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네? 거래량이 또 말라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거북이는 한국정보인증이다. 이렇게 또 바로 네.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긴 한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급을 불러오는 것은 전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이슈가 없는 게 아니라 12월 10일 날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 뒤에 이슈가 있고요. 보통 주가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면 한 달 전부터 뭐 좀 늦게 나다 한 2주 전부터 꿈틀꿈틀거리다가 쏘아주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살아날 수급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갈 거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PSK는 실적 기반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주민환 전문가님? 없습니다. 네. 수긍한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라오 전문가님. 또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반대로 PSK 보셨을 때 뭐 아킬레스건이 없을까, 또 이런 약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PSK의 단점이요. 그렇죠. 일단은 요 관련 주식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디램 가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디램 가격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언제 좋아지고 언제 안 좋아질지, 뭐 내일 당장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디램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관련된 주가는 같이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무너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피해갈 수 없는 주식이다. 그러에 반해서 이 파라오의 주식은 어떻다? 일정이 있다. 아하. 네, 확실한 일정이 있다. 변하지 않는 일정. 그 일정을 기반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정말 진짜 수급이다.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야 하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응할 수 있는 매매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조금 앞서 주민남 전문가님께 공격한 걸 좀
조금 변명한 듯한 모습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먼저 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안 들어온 건 맞아요. 최근에 안 들어왔어요. 한 2개월 정도 동안 수급이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제가 직접 찍어드렸던 종목들을 계속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GH 신소재죠. 네. 자, GH 신소재도요. 그 전까지 한 차례 상승이 나온 뒤 이거를 이 2달 동안 특히나 뭐 지금 현재 10월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다가 뭐가 도래하기 시작하자? 이슈가 도래하기 시작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이슈를 타고 주가가 저가에서 60%, 70%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죽어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주식은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분출하지 않고 힘을 모아가다가 이슈를 기반해서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관련된 주식을 가져고 나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이 있는 주식을 찍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시선에서 한국 정부 인증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기세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기세가 그럼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근데 확실성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을 배당주, 실적주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좀 가장 안전한 종목들에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정적인 수급, 안정적인 실적 맞죠? 뭐 누가 봐도 인정합니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4%가량이 올랐죠. 반도체 시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PSK 같은 경우 오늘 몇 % 올랐냐면 2.3% 올랐습니다. 뭐 이럴 바에 삼성전자 찍지 않나. 아하, 차라리 이럴 그럴 거라면. 그쵸. 상승세가 삼성전자가 센데 왜 PSK를 들고 가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원 전문가님 뭐 한 말씀 하실 게 있나요? 오히려 시총 1위인 삼성전자보다 무거운 것 같다. 이럴 거면 차라리 삼성전자에서 수익률 게임을 한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를 갖고 나올 걸 그랬나요? 이렇게 할 거면은 네. 우선은 삼성전자 이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이제 주도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 이제 대표주들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이 상황에서 코스닥이 치고 갈 때는 이런 이제 중소형 쪽 위주로 이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민원 전문가님,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 정부 인증 보셨을 때 좀 이건 좀 부족하다,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을까요?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근데 제가 이 한국 정부 인증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5월 달에 이미 내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 일정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일정을 그런 강조하지만 생각이. 일정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잡히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면 이제 몰라도 오히려 이렇게 일정 이후에는 좀 재료 소멸로 지금 이렇게 거북이 같이 느리게 가다가 네. 꼬꾸라지지 않을까. 수급조차 안 들어오겠다.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굴 좀 일단. 빨개지신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제가 방송 항상 끝날 때마다 열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살짝 빨개지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리에게 좀 설명드릴 건 제가 뭐라고 좀 생각하냐면 네.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주신 이미 작용이 됐다.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간다. 제가 봤을 땐 주민남 전문가님은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토스증권이 있다. 토스증권이 있다. 신규 상장주 충분히 있고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포인트로 맞춘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토스증권이 주목받는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A조 순위 한번 쭉 보면 지금 1위 단타장의 전문가님이 오늘 조선주로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전체 A, B주 맞습니다. 합쳐서 1등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조선주
주민남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네. 예. 아직 한 종목도 조선주를 편입을 안 하셨네요. 네. 굉장히 조선주 좋게 보시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지금 대회 일정도 얼마 남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오늘 솔직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갖고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PSK가 훨씬 더 좋아 보여서. 그러면 지금 혹시 반도체, 그러면 결선에 누가 올라가게 될지 단타장인 전문가님 1위 굳건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2위를 쟁탈해야지 2위 않을까. 싸움? 네, 이제 2위 싸움이 이제는 2위 싸움, 2위 싸움이다. 네, 이제 단타장이님은 결승에서 뵐 것 같습니다. 주민남 네. 전문가님과 함께 보는 네, 건가요? 거기서 파라오님 좀 뵀으면 좋겠네요. 파라오님 좀 땀나시는 것 같네요. 네, 땀이요? 여기로 또 전염이 그건가요? 네, 일단 그럼 파라오 전문가님은 비조 현재 순위 쭉 보시면 네네. 보이시죠? 어떤 또 분들이 결선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파라오 전문가님은 1위시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저는 사실 지금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래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제 아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 위에 한 분이 이제 오늘 또 떠올랐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겠어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입니다. 저는 뭐 막판은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확실하게 잡겠다. 제가 저번 주에 약간 3일천하 느낌인데요. 네. 뭐 저번 주에 1위의 맛을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죠? 1위의 맛 한번 맛보니까 놓칠 수 없겠더라고요. 이 맛에 취해서 한 번 더 취하러. 네. 한 번 더 취하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맛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전체 1위로 다시 올라설 것이다. 또 이런 포부 밝혀주셨는데 파라오 전문가님 온라인 또 방송이 있다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죠. 네.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제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뭐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아직 거래량도 안 들어왔는데 1위 달리 탈환하겠다고 하면 좀 양심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이슈가 좀 약하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센 이슈. 제가 볼 때 코로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 안 날아간 종목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걸 감춰두려고 했는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H 선수의 뒤를 이을 대세 상승 종목 일정과 함께 히든 종목을 하나 더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멋있게 잘해주셨어요. 네. 자, 일단은 저희 또 라인업도 살펴봐야 되겠죠. 내일의 라인업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요 2회 연속 준우승, 이번에는 우승입니다. 단타장인 전문가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에 맞서서 주식 잘하는 형님이죠. 주식 형님이 내일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본선 9거리일도 안 남았네요. 이제 맞습니다. 갈수록 또 경쟁이 더욱더 치러지고 있는데 유진 씨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본선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결선이 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하는가? 주식 왕전! 여러분들께 인정받는 주식 왕이 탄생하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